제96회 2023년 5월에 치러졌던 3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5월 기초 DB를 생산성 본부에서 제공하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복구하시고 통합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 인사이익 회사 A로 들어오시고요. 이현우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2 인사 2급 회사는 A 그리고 이현우로 로그인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96회를 푸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입니다. 회사 본사 사업장은 해당 사업자의 회사의 본점 사업장이다. 자, 본사 들어오시고요. 본점 여부에 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본점이죠. 그러면 지점, 인천 지점과 강원 지점은 모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인천 지점 사업장은 주 업종 코드가 513960 도매 및 소매업이다. 자, 인천 지점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신고 관련 사항 탭으로 오세요. 주 업종 코드는 513960의 도매 및 소매업이다. 네, 옳은 설명이죠. 네, 동그라미. 세 번째는 강원 지점 사업장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월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강원 지점 커져 가져오시고요. 기본 등록 사항에 하단 이행 상황 신고 구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월별로 되어 있죠? 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회사 본사 사업장과 인천 지점 사업장은 모두 해당 회사의 주 사업장이다. 자, 주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상단에 주 사업장 등록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주 사업장은 본사와 강원 지점입니다. 이 본사에 누가 종사업으로 들어가 있냐? 인천 지점이 종사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틀린 부분이 인천 지점이 주 사업장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만약에 강원 지점이다 그러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부서 등록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2개이다.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렇죠. 사용기간이 종료된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사용기간 종료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관리 부분 인천 지점에 속하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인천 지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기가 너무 힘드시면 여기 사업장을 인천 지점만 이렇게 체크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몽땅 다 사용 중인가요? 아니네요. 경리부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 날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관리부 사업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다. 자, 1300번 한번 볼까요? 자, 전체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조회를 누르면 전체가 보이죠. 자, 1300번 관리부 종료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교육부문에 속해 있는 부서는 9100번의 교육부만 존재한다. 교육부문, 자, 부문을 살짝 보니까 교육부문은 7000번이네요. 거기에 그렇죠. 9100번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이죠. 2번의 틀린 설명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 회사는 사용자 권한 설정의 인사, 급여 관리 모듈에 대한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메뉴바 열으셔서요. 사용자 권한 설정 눌러주십시오. 모듈은 인사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발령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인사발령등록 오른쪽에 받은 메뉴 받아서 거기에 인사발령등록 커져 갖다 놓으세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체크가 풀렸어요. 그래서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급여대장 메뉴에서 조회되는 내역에 대해 출력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급여대장은 급여관리에 있겠죠. 자, 급여관리에 급여대장 출력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다. 자, 급여 명세는 여기 있죠. 바로 급여대장 밑에 있습니다. 권한은 사업장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현우가 속한 사업장에 있는 급여 명세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퇴직금 산정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퇴직금 산정 보겠습니다. 퇴직 정산 관리에 오셔서 퇴직금 산정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변경, 삭제, 출력 몽땅 다 할 수 있네요.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 회사는 2023년 5월 주임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5호봉의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기본급 있고 직급수당 있고 호봉수당 있고 인상도 있어요. 인사급여관리에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 클릭해 주세요. 주임에 커져 오시고요. 적용 시작 연월을 2023년 5월로 입력해 주십시오. 자, 5월 입력하셨나요? 일괄 등록 단추를 눌러서 기본급 초기치는 220만원입니다. 증가는 10만원. 자, 220에 10만원. 됐나요? 초기치는 직급수당은 7만원 시작하고요. 2만원씩 증가한답니다. 2만원 증가. 호봉수당은 5만원 시작하고요. 만원 증가합니다. 적용. 그리고 인상해야죠. 일괄 인상 단추를 눌러서 자, 기본급은 5.5%입니다. 5.5 엔터. 뒤에 저기 소수자리 두 자리까지 나와요. 직급은 2.5입니다. 2.5. 자, 이렇게 5.5와 2.5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정률 적용 반영했습니다. 5번 커져 갖다 놓으시고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298만 6,750원이네요. 자, 298만 6,750원. 답은 4번. 그렇죠. 4번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혹시 뒤에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5번. 당 회사의 인사, 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한 뒤 설정을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의 내용은 몇 개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기초 환경 설정에 인사, 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클릭. A. 사무직의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다. 자, 사무직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네, 옳은 설명이네요. 첫,
상여 세액은 당해년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첫 상여는 어디 있냐면 급여 계산 기준에 보면 여기요. 상여 세액 계산 기준 뭘로 되어 있어요? 입사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사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월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 일수를 일수로 적용한다. 즉, 한 달 정상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월일수 산정 여기 있습니다. 월일수 산정 보니까 한 달 정상일, 즉 30일을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의 데이터는 귀속 연월이 같은 경우에 집계된다. 자, 뒤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냐? 신고 기준 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집계 살짝 크게 해볼까요? 네, 집계 방식은 귀속과 지급 연월이 맞아야지만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귀속 연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게 설명된 것은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찾았습니다. 6번 당 회사의 2023년 4월 귀속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래요. 그러면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입니다. 클릭. 4월로 찾으시고요. 2023년 4월입니다. 급여 작업 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대상자가 자동 반영된다. 즉 여기 대상자 선정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해서 여기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직종하고 급여 형태별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됐나요? 급여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반영입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해당 지급 순번, 동일한 지급 순번에 특별급여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지금 1번 순번에는 급여와 상여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특별급여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급여를 이렇게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할 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할 수 있다 입니다. 동그라미. 왜? 동시니까. 동시 발행인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 개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인 경우에는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다. 네, 동그라미.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입사자와 퇴사자는 상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거든요. 자, 상여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입사자와 퇴사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여가 입사자는 월일이고요. 즉 20일을 근무하면 한 달치를 주고요. 20일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줍니다. 퇴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급 대상자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상여 탭에다 놓으시고 직종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직종이 몽땅 다 생산직입니다. 여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보고 내려보니까 몽땅 다 생산직 맞습니다. 그래서 6번에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박용덕 사원의 근무조는 1조이며 현재 직급은 부장이다 그랬어요. 자, 근무조와 직급이 나와 있는 곳은 재직정보입니다. 재직정보 클릭. 박용덕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1조, 여기 근무조 1조, 그리고 직급은 부장, 옳은 설명이죠. 네, 동그라미. 정영수 사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 대상자이다. 정영수 커져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많을 경우 정영수를 찾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죠. 한글로 정영수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면 커져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급여정보 탭으로 오시고요. 노조 가입 여부는 사회보험 쪽에 노조 가입 여부 여입니다. 그럼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는 그렇죠. 여기 급여 항목에 생산직 총급여가 아이고 3천만원 초과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설명이. 비과세 대상자가 아니라 과세 대상자다. 오진영 가겠습니다. 오진영은 여기 있네요. 자, 오진영. 2023년 현재 책정된 임금의 월급은 362만 5천원이다. 어디 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 책정임금란에 2022년 1월에 연봉 계약을 했어요. 자, 컨트롤 F3 눌러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62만 5천원. 현재 그래서 2022년 1월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급여는 362만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가 뜨지 않을 때까지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옳은 설명입니다. 김희수 사원은 학자금 상환 대상자로 상환 통지액은 24만원이다. 김희수 여기 있습니다. 김희수 사원 보니까 학자금 상환 여부는 여로 되어 있고요. 통지액은 24만원. 네, 옳은 설명이네요. 동그라미.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8번. 당회사는 아래 보기와 같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A인 사원으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교육평가에서 보셔도 되고요. 교육 현황에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교육 현황에서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현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 넣어주세요. 4월 1일부터 4월 30, 한 달간이네요. 자, 기간 입력을 통해서 4월 선택해 주시고요. 교육별 사원 현황 열으면 이렇게 2023년 온라인 교육이 됩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A인 사원이죠. 자, 김희수 커져 갖다 놔볼까요? 김희수 커져 갖다 놓고 오른쪽 보니까 A. 강민우 A. 맞네요. 자, 일단 A로 묶인 것은 김희수와 강민우가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걸 화면을 좀 크게 놓고 보세요. 그럼 한눈에 보입니다. 자, 김화영 볼까요? 김화영 봤더니 A 맞아요. 근데 이성준 B네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쉽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커저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렬 및 소개 눌러서요. 자, 합계인가? 여기 살짝 잠시만요. 교육평가네요. 자, 교육평가를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평가를 체크하고 오른쪽으로 놓으시고 적용. 누시면
이렇게 AA, BB, CC, D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찾으면 되죠.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준은 A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별, 김영수도 해당 안 되고요. 정수연은 A인데 오진영이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있으니까 D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로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정렬 푸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설정 해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렬 소개해서 삭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렬로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9번 당 회사는 발령일자 2023년 4월 15일 날짜로 2023년 2분기 인사발령을 진행하였다. 2023-0415 발령 호수의 발령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령 정용은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기준을 확인한다. 인사관리에 인사발령 사원별 클릭해주세요. 발령 호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령 호수는 2023 0415죠. 첫 번째, 김희수 사원은 발령 후 부서, 근무조, 직급이 모두 변경되었다. 자, 김희수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현 정부에서 발령 후 정보 보는 겁니다. 일단 부서 바뀌었죠. 근무조 바뀌었고요. 직급 바뀌었습니다. 모두 변경됐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김화영 발령 후 부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즉 관리부에서 총무부로 바뀌었는데요.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강민우 현재 직급은 대리이며 발령 후 과장으로 변경된다. 즉 현 정보는 대리로 발령 후 과장으로 발령이 나네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발령 대상자는 모두 3명이며 발령일자 이후에 동일한 근무조로 근무한다. 하나, 둘, 3명. 3명은 맞죠? 자, 그러면 근무조를 볼게요. 김희수 2조, 김하영 2조, 강민우 2조. 네, 동일한 근무조에 근무합니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10번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2023년 5월 27일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총 특별근속수당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 미만일수 올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한다. 자, 인사관리의 근속 연수 현황입니다. 모든 사업장이라니까 사업장 빈 공간으로 두시고요. 퇴사자 제외. 기준 일자는 2023년 5월 27일이네요. 요거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 기준 일자 잘 넣으세요. 연수 기준은 올린다 그랬습니다. 올리고 경력은 제외. 되셨나요? 10년에서 15년 미만, 즉 15년 이하를 눌러야겠죠? 둘, 넷, 여섯, 8명이네요. 자, 8명. 1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20년 이하 누르시고요. 1명. 25년 이하도 누르셔야죠? 둘, 넷, 여섯, 8명이네요. 총 9명이라는 거죠. 80만원. 10만원 곱하기 8 하니까 80만원이고요. 9명이죠. 2, 9, 18. 180만원에 80만원 더합니다. 그러면 260만원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